우리 307번 해볼 거야. 307번. 스텝 2에서도 좀 걸리적거리는 몇 개 있어가지고. 빨리 나갔다. 빨리 갔다 와. 감사합니다. 7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Q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각각 주겠다. 그리고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두 점 사이 거리가 얼마냐 했습니다.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두 점 사이 거리. 속도의 식을 각각 찾아가지고 같다라는 정책을 풀겠지. 그지? 그러면 P의 위치식이잖아. 그 P의 속도는 이걸 미분한 거네? 그죠?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게 P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Q의 속도는 Q의 위치의 식을 미분한 2t 플러스 10이겠죠? 이거야, 이게 같다 이게. 넘겨서 정리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가 0이고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고 t의 값은 3이겠죠. 마이너스 1은 안 되니까. t는 3초일 때 속도 같아지는데 그 순간이라는 게 t는 3일 때라는 소리야. P와 Q 사이의 거리를 물었네. 이거 수직선이야. t는 3일 때 P는 어디쯤 있을 건데 또 Q는 어디쯤 있을 거야. 누가 더 왼쪽이고 오른쪽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P가 있는 그 위치가 F 편의상 이거를 FP라고 할게. P 위치니까 FPT FQT라고 할게. FQT 대문자. P 위치가 FP에다가 3초일 때니까 3는 거야. 그 다음에 Q 위치도 어딘가 있죠. FQ식에다 3는 거야. 이 P와 Q 사이의 거리, 이 거리를 재는 것은 그냥 좌표의 차이입니다. 좌표의 차이. 누가 더 큰지는 계산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 PQ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성분 PQ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FP 3초일 때 P 위치와 FQ3 3초일 때 Q 위치를 빼고 절대값이야. 위치의 차야, 위치의 차.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위치의 차이다. 계산합시다 이제. FP3은 여기도 3는 거야. 27 마이너스 18 더하기 9 그럼 얼마야? 36 빼기 18 18 아닌가? 그 다음에 FQ3 3 넣으면 9 3 넣으면 36 45겠지. 그러니까 이거 45에서 18 빼기네. 그럼 이렇게 해서 27을 쓰면 되겠죠? 미터 같은 거 쓰면 안 돼. 시간 자체는 t값 자체는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으로서 줬고 막상 질문은 두 점 사이 거리였다. 두 점 사이 거리는 음수가 될 수 없어. 반드시 오른쪽 점 좌표 빼고 왼쪽 좌표인데 그걸 위치의 차라고 쓰면 된다. 그 다음에 308번. 이것도 시험에 엄청 자주 응용이 돼. 지금도 나왔지만 이 비슷한 주제가 적분에 또 나와. 적분. 가장 마지막 연습 문제가 보면 있습니다. 자, 직선 도로를 달리는 어떤 자동차의 운전자가 수직선을 하나 그린 상태에서 자동차가 뭐 이쯤에 있다고 칩시다. 90m 앞에 정지선을 발견했대. 이쯤에 지금 정지선 있나 봐. 현재 자동차는 여기 있어. 여기 있고 이 거리가 90m 떨어진 겁니다. 90m. 그래서 이걸 발견하자마자 멈춰야 돼 해서 브레이크 밟은 거야. 근데 자동차는 브레이크 밟자마자 정지하진 않지. 브레이크 밟자마자 정지가 되려면 사고나 그거는. 그지? 갑자기 다 쏠릴 거니까. 그래서 브레이크 밟으면 서서히 속도가 줄어가지고 T초 동안은 달려간대. 그래서 T초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부터 T초 동안 달린 거리가 X래. 근데 그 X는 난 FT라고 할게. FT. T초 동안 달린 거리가 FT입니다. 2차식이고. 그리고 이 T초라고 했을 때 이 T는 브레이크를 밟은 수입니다. 즉 시간은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부터 카운트하는 거야. 밟는 순간은 T가 0이고 밟고 1초 뒤는 T가 1.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자, 자동차가 정지선을 넘지 않고 멈추기 위한 이 정지선을 넘지 않고 멈추려면 달린 거리가 멈출 때까지 달린 거리가 90m보다는
이하겠죠? 뭐 그거야 일단 작전은. 그래서 자동차가 멈출 때까지 달린 거리가 이하다? 90이겠죠. 요거를 만족하기 위한 양수 A의 최소가 문제야. 그치? 근데 지금 자동차가 브레이크 밟고 T초 동안 달린 거리가 T거나 이런 식이라고 이거는 알려줬잖아. 그죠? 또 멈출 때까지 달린 거리니까 멈추는 그 순간에 시간 알아야 돼, 시간. 왜냐면 달린 거리는 함수값이야, 이거. 왜냐면 그 브레이크를 밟는 그 시간을 T는 0이라고 합시다. T는 0. 이 T는 0이고 그 순간을 원점으로 놓을게 그냥. 그러면 이 정지선의 위치가 90m겠죠. 그지? 그리고 T초 후에 그 자동차의 위치를 그냥 FT라고 할게. P라고 하고 좌표는 FT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T초 동안 달려온 거리가 FT인데 움직인 거리 FT인데 0부터 한 거니까 간 거리 자체가 좌표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러면 멈추는 순간에 시간 찾아가지고 달린 거리니까 함수값이야. FT인데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멈추는 시간이 만약에 별표라고 합시다. 따라서 별표인 그 시간까지 달린 거리 찾는 거야. 이 자체가. 그러면 숙제 덜 해가서 남아서 숙제하러 왔더니 핸드폰 하나 걸려가지고 또 나를 혈압 오르게 하네. 자, 그 멈추는 순간에 시간 찾아야 돼. 멈춘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답니다. 미분하겠죠. 미분해서 속도식 찾겠죠. 속도식은 36 마이너스 2AT네. 이제 0을 놓고 잠깐 풀어보니까 그 t 찾는 거니까 t는 뭐 2a분의 36이죠. 따라서 a분의 18이겠다, 그치? a분의 18인 순간에 정확히 멈추는데 그때까지 달린 거리를 생각할 거니까 이 시간을 이 달린 거리의 식을 f식에 집어넣어야죠, 여기다가. 그래서 달린 거리는 f a분의 18일 겁니다. 그게 90이야. 이걸 풀면 마무리가 됩니다. f식에 넣을 거니까 36 곱하기 a분의 18 마이너스 a 곱하기 a분의 18의 제곱. 뭐 보인다고 계산부터 하지 마시고 18 같은 게 계속 반복되잖아. 여기가 분모가 지금 a가 2개 붙었는데 하나 약분되지 않나? 그리고 이거 a분의입니다. a분의 a제곱분의 a니까 a분의 36 곱하기 18 마이너스 18제곱 18 곱하기 18까지가 92하죠? 여기서 그러면 보니까 18의 배수입니다. 여기 18 하나 털고 이쪽도 털자. 5. 그 남은 것만 정리하자. a분의 36 마이너스 18입니다. 그게 작가려놨다 5. 양수잖아. 양수의 최소값 자리 바꿔. 그러면 이쪽에서 a가 되고 a는 5분의 18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a의 최소값은 5분의 18. 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어 하나 기억하면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멈추는 순간까지 달린 거리, 이거를 제동거리라고 해요. 제동거리. 이거 뭐 그냥 문제 낼 때 제동거리라고 해서 나와. 네. 대신 간단히 설명을 합니다. 제동거리 뭔지. 여기서의 제동거리는 뭐야? 그러니까 이게 제동거리야.
제동거리가 90m 이하가 되어야만 이 정지선을 넘지 않겠다 이런 말이겠지 지금. 민재야, 제동거리는 좋을수록 좋은 차야? 아니, 제동거리가 길수록 좋은 차야? 짧을수록 좋은 차야? 어? 진짜? 하긴 뭐 빨리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차가 좋은 차가 맞겠다. 그럼 만약에 너가 시속 100km 가고 있어. 제동거리를 5m로 짧은 거 좋으니까 한 5m로 해보자. 시속 100km 가다가 제동거리 5m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빠르기로 멈춰야 돼? 그치? 시속 100km면은 1초에 27m 가는 속도야. 1초에 27m. 근데 5m밖에 안 간다? 0.2초 만에 바로 정지가 돼야 돼. 사람은 어떻게 돼? 이거 벨트에서도 갑자기 쏠릴걸? 그게 가능한 차에도 그렇게 운전하면 욕먹죠. 운전 못한다고 욕먹겠지. 그렇다고 제동거리 너무 멀면, 너무 길면 안 멈출 거 아니야 차가. 그런 차는 앞에 차랑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지. 브레이크 밟았을 때 한 200m를 가야 된다고 치면 멀리 떨어져 가야지. 제동거리는 길다고 전 게 아니고 짧다고 전 게 아니야. 적당해야 돼. 그다음 310번만 할게. 밑에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반구 모양의 물탱크에 물을 넣는다. 수면의 높이가 매분 1씩 올라간다. 매 분이네. 매 분. 요 2분 후고 시간에 다니는 분인 거야 지금. 그리고 높이는 1이니까 높이의 길이의 단위는 없다, 그렇지? 시간에 다니면 분인 것 같아. 질문은 물을 넣기 시작한 지 2분 후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이야. 그러면 수면의 넓이를 물론 T분음이다. T분 후 수면의 넓이를 ST라고 설정을 해보자. 그러면 수면의 넓이인 ST의 변화율이니까 질문은 S'가 물은 거 아니야? 맞지? DSDT. 그치? 근데 그 앞에 2분으란 말이 들어왔죠. 2분은 120초긴 하거든? 근데 문제를 읽다 보면은 단위를 계속 분을 씁니다. 높이도 매 분 1씩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2분으라는 말은 그냥 T를 2로 받아들여야 돼. 여기를 그래도 내가 T분후라고 했잖아. T초가 아니고. 시간의 단위를 항상 초로 쓰는 게 아니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S'T를 구해서 T는 2를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마지막 원하는 것은 S'2를 찾아가야 돼. 맞지? 그러니까 선수들은 이것부터 계속 써놓고 가는 거야. 이거를 써놔야 내가 뭘 할지가 보이지 않나? S'T 찾아서 미분하고 이렇겠다 이거지. 응? 자, 그러면 우리는 T분 후 이 물탱크의 물의 수면의 넓이에 대해서 쓰겠죠. 이 물탱크는 원래 비어있어 있겠지. 모양 자체는 반구고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 물을 넣는데 그 물의 높이가 매분 1m씩, 1씩 올라가도록 설계된 겁니다. 그냥. 그죠? 그러면 물이라는 건 요 밑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밑에. 그러면 이렇게 떨어뜨리고 여기 지금 수면의 모양은 월일 텐데 월의 중심 체크하시고 이렇게 가야겠죠? 수직해주죠. 여기 반지름량이고 구의 중심이고 구의 겉면까지 가는 모든 길이는 다 반지름이고 여기도 오지만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옵니다. 자, 그러면 수면의 높이가 매분 1씩 올라간다. T분 동안에는 수면의 높이가 얼마큼 올라갔을까? 1T만큼 올라가겠죠.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만큼이 1T인 거야. T. 맞지? 물이 이게 수면이잖아. 이게 수면. 여기가 바닥이고 이게 수면 높이지. 지금 어렵게 생각하지만 니네한테 어떻게 하면은 매분 1씩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드는가 부른 게 아니야. 니네한테 부피 물은 것도 아니야. 수면의 넓이만 생각하면 돼 지금. 알겠죠? 그러면 수면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이 반지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반지름 R제곱파일 거니까. 안 그래? 근데 얘가 T라면 이거는 몇이야 이거? 이 길이
이것도 반지름이니까 이거 5-t야.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길이가 뭐냐고 물었다고 하면 당연히 피타 써서 구하겠죠. 루트 빗변 5의 제곱 마이너스 나머지 변 5-t의 제곱을 하겠죠. 따라서 루트 안에서 5의 제곱 사라지고 10t-t 제곱이겠죠. 그렇죠? 루트 나왔네. 근데 우리는 그 반지름을 제곱했을 겁니다. r제곱파이니까. 그래서 t초의 수면의 넓이는 요놈의 제곱파이야. 요놈의 제곱파이. 따라서 10t-t 제곱의 파이다. 따라서 s't를 찾으면 10-2t의 파이가 되고 s'는 2를 대입해서 6파이다. 됐죠? 단위는 약간 좀 애매합니다. 길이의 단위가 없어. 근데 밑에는 퍼 분이긴 합니다. 미니트. 여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걸 쓰는 게 좀 오버인 것 같아. 그냥 두는 게 맞는 것 같아. 알겠죠? 그런 문제고. 뭐 미적분이라는 책을 배우면 나중에 거의 마지막 단원에서 요 밑에 이런 물의 부피를 잽니다. 그때는 또 이과들은 이과라고 다 재진 못하겠죠. 공부 잘하는 애들만 되겠지. 그다음에 밑에 거는 식만 세울게 그냥 너무 알려다가 인면의 반지름이 6, 높이가 24인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다. 높이가 몇 초 2씩 올라가도록 물을 넣었다. 어떻게 하면 높이가 몇 초 2씩 올라가는가는 궁금하지 마. 그렇게 만들었대. 원래 물이 없었는데 이 높이가 이 수면의 높이가 몇 초 2씩. 그러면 t초부에는 얼마큼 올라가야 돼? 2초씩 2씩 t번 올라갈 거니까 이만큼 높이가 2t겠죠. 당연히 중심이고 반지름이 있었겠죠. 즉각. 그 다음에 수면의 높이가 8cm가 되는 순간, 이거는 높이가 8cm가 되는 순간이라는 거는 시간 준 거야. 시간. 높이가 8 되는 순간에 시간 준 거야. 그때 물의 부피의 변화율, 그 물의 부피까지가 VT란 말이야. VT의 변화율이니까 V 프라임 T를 물은 건데 이 T 자리에 들어갈 게 뭐야? 높이가 8cm가 되는 순간에 시간 T 찾아가지고 집어넣으란 소리야. 그죠? 높이가 8cm가 되는 그 순간에 이게 8cm가 되는 순간에 시간짜리 넣으란 소리인데 금방 나온다. 근데 이거 높이가 2t인데 이게 8 된다는 얘기니까 t가 4네. 그쵸? 그래서 이거는 t가 4인 순간으로 받아들이면 돼. t가 4일 때 부피의 변화니까 v 프라임 3으로구나. 됐지? 지금부터 할 건 뭐야? v 프라임 t의 식만 잘 작성하면 돼. vt는 뭐냐? 물의 부피인데 t초 물의 부피인데 이 물이 여기 있거든. 원뿔 부피를 물은 거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r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겠죠. 높이는 2t다, 그치? 2t. 필요한 거는 r만 알면 다. 요 r. 잘 관찰해봐 지금. 저 r 어떻게 찾을까? 이 반지름. 참 속 터지는 주제야 이게. 엊그제도 있고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직각사각형에다가 빗변에 점 하나 찍고 직사각형이 딱 보이잖아? 닮음 쓰겠다는 그 좀 생각 좀 해줘. 항상 닮음. 왜냐면 여기를 내가 여기가 만약에 1이고 얘가 2야. 근데 여기를 내가 x라고 놨다고 치자. 난 이거 찾고 싶거든. 이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큰 삼각형과 위의 삼각형과 왼쪽 밑에 삼각형이 다 닮음이야. 만약에 요놈하고 닮음 쓰고 싶어. 큰 거하고. 짧은 변하고 밑변과 높이의 관계가 딱 2배 아니야? 그럼 얘가 x면 얘는 2x일 거잖아 당연히. 그치? 그럼 얘가 뭐냐고 그러면 거꾸로 2에서 2x 빼겠다 이렇게 갈 수 있죠. 혹은 이쪽을 이용하려면은 그때는 얘가 1이야.
근데 여기가 지금 x라고 썼잖아. 여기 x. 그럼 이게 몇이야 이게? 이게 1 빼기 x죠. 그럼 이게 1 빼기 x면 얘는 뭘까? 얘가 1이고 얘가 2니까 얘가 1 빼기 x면 그거 2배겠죠. 2배의 1 마이너스 x. 이렇게 해도 어차피 같은 말이야. 알겠나?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의 관계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닮음 어떻게 해결이 안 돼 이거는. 닮음을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하고 그래도 좀 떠올린 사람하고의 그 차이가 넘사벽이야. 길이 비를 봐. 짧은 변과 긴 변의 여기가 6과 24 그냥 4배네. 4배. 이곳의 4배가 얘야. 그럼 거꾸로 얘는 뭐야? 이것의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t겠죠 이거는. 4배에도 2t가 될 거니까. 비례식도 필요 없죠 이 정도면. 찾아가지고 얘 반지름이 2분의 t니까 여기 집어넣어. 제곱할 필요 없고요. 3분의 1 파이 r 제곱에 곱하기 h 맞죠? 자 그러면 3 곱하기 2의 제곱 3, 4, 12분의 2인데 약분돼서 6분 되겠다. 그 다음에 파이 t가 3개 깔렸고 파이 있네. t의 세제곱 파이 이렇게 하면 되나? 파이를 먼저 쓰고 그랬다. 어쨌든 간에 v 프라임 t는 6분의 t t제곱까지를 미분하면 6 곱하기 3 6분의 5 곱하기 3 2분의 1 t 제곱 곱하기 파이 봅시다. v 프라임 4를 물었으니까 4 넣었으면은 8파인가? 8파. 요거는 단위 써야겠지. 단위는 길이 단위가 센티미터인데 부피 얘기잖아. 세제곱 센티미터 퍼. 시간 단위는 세크죠. 질문은 이제 이게 k파이라고 했으니까 8이 k겠죠, 그럼 8. 됐지? 틀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적분. 저번 시간에 배운 걸 다시 복습을 시켜서 가야 되진 않겠죠, 적어도.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얘기부터 이어서 갑니다. 마지막에 했던 얘기는 x의 n제곱의 부정적분이었지? 인테그랄 x의 n제곱 dx 이것은 뭘 미분했을 때 dx 했을 때 얘가 나오냐라는 얘기입니다. 뭘 미분하면은 x n제곱 나오나에 대한 질문이라고. 뭐였겠어? 미분해서 n차 나오려면 n 플러스 1차 했다. 얘를 미분하면 n 플러스 1 곱하기니까 없으니까 미리 앞에다가 깔아놓자. 밑에다가. 그리고 c만 붙이면 되지 않나 이거지? 기억할 겁니다. 그 다음에 민재 이거 혹시 대답할 수 있어? ax 플러스 b n제곱의 부정적분. a분의 1 x 플러스 b에 뭐해? 기억이 안 나요. 미분해서 얘가 나오려면 이거 먼저 떠올린다기보다는 요놈의 n 플러스 1제곱이었었겠지. 일단 이게 적분이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 미분이 헷갈려서 그런 거야 사실은. 네? 셀프 진단해라. 3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의 10제곱을 미분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미분은 dx인 거야. x에 대해서 미분. 자, 은서가 불러보자. 10 음.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곱하기 6x 플러스 곱하기 1 6x. 끝이야? 여기 안 붙여? 아, 9제곱? 네. 그치? 그럼 이번에는 3x 더하기 5에 10제곱을 인테그랄 dx 해보자. 응? 예림이가 한번 해볼까?
맞지? C. 잘했어 그래도. 이것 배터리 만드는 소리야 지금. 속미분이라고 하잖아 나중에. 이 속미분이잖아. 이 속함수에 대한 더함수 그래 속미분. 속미분을 감안해서 이걸 미분하게 되면은 3 나올 거니까 그것조차도 감안하고 깔아놓으란 소리야.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놈의 n 플러스 1제곱이 나와야 되고 n 플러스 내려가니까 이걸 깔아야 돼 앞에다가. 속미분으로 a 나올 거니까 a분을 더 깔아야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이제 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정적분의 성질입니다. 부정적분의 성질. 부정적분의 성질은 시그마의 성질과 거의 같습니다. 시그마의 성질과. 네, 우리 시그마 배울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여기가 AK가 있습니다. 앞에 이를테면 실수 3 같은 게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3은 시그마 갖고 나가서 곱하기로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있잖아 얼마든지. 비슷하게 인테그랄 kfx dx에서 요 피적분 함수 안에 있는 실수 k 곱하기는 인테그랄 밖으로 나가서 곱해진답니다. 다만 여기서 이 k라는 게 적분 변수인 x와 무관한 거이어야 돼 일단. 다시 이 적분 변수가 중요한 이유가 피적분 함수를 이해할 때 적분 변수인 x는 변수 취급해야 돼. 벌써 이 안에 있는 x는 변수고 x가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상수 취급하는 거야. y든 t든 뭐든 당연히 k도 상수지. 나가서 있다는 소리야. 그럼 생각해봐. 인테그랄 tfx dx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t 나가서 곱하기 인테그랄 fx dx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야. x만 아니면 돼. 여기다가 만약에 x 제곱 붙여놨어. 이거를 밖으로 빼는 새끼들이 안 된다는 얘기야. 적분변수랑 같은 애는 절대 밖으로 못 내. 얘네 시그마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가 돼 있어. 이렇게 얘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시그마의 k는 1부터 n까지 bk. 이거 절대 안 되죠? k가 변수인데 k에 관한 식 두 개를 곱하기를 쪼개는 거 안 되잖아. 절대. 비슷하게 시그마에서도 인테그랄 정적분에서도 피적분 함수 안에서 이 적분변수와 적분변수가 들어있는 그런 식 둘이 곱해졌을 때 이 두 개를 인테그랄 분배할 수 없습니다. 곱하기로. 여기 그냥 써있다 이제. 대신에 이 어떤 두 함수의 합이나 차는 그냥 분배가 돼. 뭐가 분배되냐 그러면 인테그랄 dx가 분배가 됩니다. 인테그랄 dx. 그러니까 인테그랄 dx 더하기 인테그랄 dx꼴이 되겠다는 소리야. 하나는 요 fx. 하나는 요 gx입니다. 인테그랄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gx dx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대해서 다 분배된다는 소리야. 시그마가 그렇잖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bk가 돼 있다라면 이게 시그마의 ak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bk 되잖아. 비슷하게 됐죠? 그리고 곱하기가 분배 안 된 것처럼 피적분 함수에서 이 나눗셈 꼴도 역시 분배 절대 안 됩니다. 알겠어? 그리고 하나 더. 얘네가 적분을 할 수 있는 이 피적분 함수의 모양, 이 피적분 함수의 모양은 하나밖에 없어. 얘는 다항함수만 적분됩니다. 다항함수만 적분 가능이야. 이 책의 제목이 미적분 원이죠? 우리 지금 적분 이제 막 시작했지만 적분 공식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 이거 하나야. 보너스로 있는 게 아까 말했던 인테그랄 ax 더하기 bn 제곱 정도입니다. 책 끝까지 간다고 뭐 더 배울 것 같은데 아니야, 이 끝이야. 인테그랄 3의 x제곱의 dx, 인테그랄 로그 2의 x의 dx, 인테그랄 sin x dx, 아니면 인테그랄 x 제곱 곱하기 코사인 x의 dx 등등등등 하고 싶으면 이과 가면 됩니다. 미적분 2에서 다 배워. 이 미적분 1은 딸랑 이거 하나라니까. 그 말은 피적분 함수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들어갔다라면 이거 적분 못하니까 이게 아닌 다른 함수꼴로 뭔가 변형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지? 여기 페이지는 내가 한번 해보라고 한 것 같은데, 개념을 익히기. 여기 162쪽 풀어왔다 손해봐. 근데 분명히 풀어보라고 했어. 내려. 자, 이때는 지금 피적분 함수에 x 더하기 2-x dx다. 너네한테 인테그랄 fx dx, fx 곱하기 gx의 dx 이런 거 배웠나? 함수 둘을 곱해놓은 함수의 부정조건 배웠나? 거꾸로 뭘 미분하면 왜 나와? 뭐를 미분하면 이거 나오더냐? 얘를 미분할 줄 알지만 미분해서 얘가 딱 나오는 함수 본 적 없지? 적분 못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적분하는 게 아니야. 즉 함수가 둘이 곱해진 상태에 적분하는 게 아니고 전기하는 거야. 4-x쪽 전기하고 나서 이거 적분하는 거야. 다 전기해서 각계격파로 하는 거야. 알겠죠? 그 뒤는 할 거 아니야, 각자 다 적분을. 다만 지금 x 플러스 1 제곱 dx 같은 경우도 전기하면 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의 dx입니다. 적분하면 3분의 1의 x 제곱에 세제곱에 더하기, 자 암산 살짝 할 건데 일단 한 번은 좀 쓸게. 2 곱하기 x의 1제곱 적분은 지수에 하나 더해서 2분의 1 곱하기 x에 얘랑 같은 수 제곱을 올려놓습니다. 자, 더하기 1은 x가 될 것이고 상수 붙여라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까 공부 잘한 사람은 여기서 바로 갈 수 있죠? 어떻게? ax 플러스 b n제곱 꼴이니까 이 자체를 이렇게 적분해봐. 3분의 1에 x 플러스 1에 세제곱에 속미분하게 되면 1 나오는데 굳이 뭐 1분의 1을 쓸 필요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거죠 그냥. 근데 이거 전기하게 되면 3분의 1 x 세제곱에 더하기 x 제곱에 더하기 x에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나와. 이거는 정리하면 3분의 정리하게 되면 여기가 x가 될 x제곱 될 것이고 이렇게 비교해봐. 다릅니다 사실 결과가. 여기까지 똑같거든. 똑같아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 전기해서 적분하니까 이 뒤에가 c가 나왔고, 이거를 그냥 공식으로 한 번에 적분했더니 적분하고 나서 한번 풀어봤더니 뒤에 상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달라 보이죠? 달라 보이지만 어차피 이 c가 뭔지 모르지 않나? 그러니까 3분의 1 더하기 c를 새롭게 c라고 바꿔버렸었잖아. 상수항이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 어차피 이 c랑 이 c가 같은 c도 아니고 뭔지 모르는 상수이기 때문에. 알겠죠? 이상한 건 아니라고. 그 다음에 26-2번 같은 경우도 인테그럴 dx 마이너스 인테그럴 dx. 그러니까 그 함수의 실수배 합체 부정조건에서 얘네들이 인테그럴 fx dx
빼기 인테그랄 gx dx 이렇게 바뀌는 거는 잘했잖아. 필요할 때 이걸 분배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되겠고 거꾸로 필요하면은 이걸 결합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합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왜? 따로따로 적분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것보다 피적분함수를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적분하면은 일이 줄 수도 있죠.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하라는 소리야.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하고 계산하지 마시고 빼잖아 지금. 다항이잖아. 3차, 2차, 1차, 3차, 2차, 1차니까 네? 요 식에서 요 식을 먼저 빼줘. 그러니까 한번 쓰게 되면 인테그럴에 요놈의 빼기 요놈의 dx라 소리야. 얘가 여기로 들어가고 이 세제 그러면 2x 세제곱에서 2x 세제곱 빼지니까 날라가잖아요 지금. 그 3x 제곱 빼기 마이너스 x 제곱 그러면 정리하면 이거 4x 제곱이야.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8x야. 이 피적분함수를 정리한 결과가 이거밖에 안 돼. 이걸 적분하면 된다는 소리야. 알겠죠?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계산을 하게 될 것이고 좀 생각하면서 하게 되면 저렇게 센스껏 하겠죠. 센스껏. 그 다음 갑니다.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1번 우선은 그 적분 어떻게 할까? 아까 내가 인테그랄 뒤에 피적분 함수에 올 수 있는 함수의 모양은 무슨 모양이라고 썼까? 니네가 가진 거는 니네가 아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 n차식, 3차, x제곱, 4제곱 이런 거. 분수식 적분 못해네. 분수식도 이과만 할 수 있어. 이과만. 이과 가고 싶지. 아니겠죠? 그러니까 피적분 함수가 이런 다항식이 아닌 애들은 싹 다 분수가 아닌 모양으로 바뀌어야 적분이 되는 것이고 바뀔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바라봤을 때는 뭐 할지가 보이지 않을까? 금방 알 수 있잖아. 이거는 분수식이니까 여기 인수분해했을 때 바로 이거 틀리지 않나? 분자가 x-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잖아. 곱셈공식이잖아. 뭐 인수정의를 써서 갈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 식은 인테그랄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dx입니다. 적분하게 되면 3분의 1 x 세제곱에 더하기 2분의 1 x 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c까지. 여기까지야. c를 구하지는 못해 지금은. 그 다음 것도 여기 3번을 먼저 할게. 인테그랄 dx 더하기 인테그랄 dx야. 피적분 함수가 얘랑 얘인데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모양 비슷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것도 결합을 해. 결합을 하게 되면 결국 요 식에서 요 식을 더한 식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두 개를 더한 식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것의 dx지. 암산 가능하죠? x제곱 더하기 x제곱 살아있죠. 2x제곱. 1차항은 10x 더하기 마이너스 10x 그게 사라졌죠. 상수항 25 더하기 25 50 살아있죠.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항을 전개를 해서 항 3개 6번 접근하는데 이게 빠르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2 곱하기 3분의 1 x제곱 그래서 3분의 2 x 세제곱 더하기 50 곱하기 x 더하기 c. 그치? 그러면 4번도 뻔하겠죠. 지금 1번 했으면 4번도 각이 나오죠. 이거 적분 따로따로 못하니까. 그러면 잠깐 보자. 이거 자체가 정리가 되는가? 얘는 이거 스스로가 약분됐잖아. 이건 조율상 뭐가 좀 안 되죠. 얘도 마찬가지지. 근데 양쪽의 분모가 똑같아. 네. 결합을 해보자 이걸. 인테그랄 x 플러스 3분의 바로 통분까지 가보자. 왼쪽에 있는 항은 x제곱으로 올라올 것이고 여기는 지금 앞에 인테그랄 앞에 9가 있다. 9는 안으로 들어가야 돼.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9는 사라집니다. 일로. 그리고 나서 결합을 하겠죠. 그러면 분자가 x제곱 마이너스 9겠죠? 인수분해하고 털면은 남는 건 x 마사만 남았겠다. 그지? 요거 접근하는 거지? 따라서 결과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x입니다. 더하기 10.
아주 쉽지? 여기서 어렵단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어쩌면 되게 중요한 문제. 먼저 2번을 풀이 보지 않고 스스로 한번 해봐. 자, 일단 피적분 함수에 x도 있지만 t도 있네. 근데 dx네. 그 말은 x를 변수로 보고 접근하라는 소리야. 즉 피적분 함수에서 t는 그냥 상수인 거야. 상수. 그래서 x제곱 접근하게 되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tx 적분은 t가 상수니까 따라가는 거야. 마이너스 t 곱하기 x의 적분이야. 그러면 2분의 1 x 제곱이겠죠? 더하기 t제곱 적분은 너네한테 인테그랄 4의 제곱의 dx 하라고 그랬어. 갑자기 이게 뭐 이게 2니까 뭐 갑자기 3분의 1의 4의 세제곱 쓰다? 아니잖아. 상수잖아. 그냥 4의 제곱의 x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그냥 몇인 거야. 몇 2분에서 뭐가 몇 나왔다 그러면 몇 x겠죠. t 제곱 x인 거야 그냥. 맞지? 이런 걸 안 헷갈려야 돼. 미분이든 적분이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 적분 변수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이런 거야. 자, 그러면 너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같은 식인데 하나는 dt, dy야. 방금 똑같은 식 적었다 내가. dt, dy 놓고 이 두 개를 각각 또 적분해봐. 본인의 명예를 걸고 해라. 자, 먼저 dt. 자, 피적분 함수 이해할 때 t만 변수, x는 이 식에서만큼은 상수입니다. 그럼 x제곱 적분하면 뭐 나와야 돼? 좀 연습 잠깐만 할게. 이를테면 3을 dt하면 뭐 나와야 돼? 3p 나와야 돼. 변수가 이제 t니까 x가 아니고 3t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맞죠? 그러니까 x제곱을 적분하면 dt하면 뭐 나와야 돼? x제곱 t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t로 미분하게 되면 t 사라지고 x제곱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뒤에 얘는 어떻게 할 거냐? 마음속으로는 마이너스 tx보다는 얘를 마이너스 xt로 이해하는 게 더 쉬워. 즉 t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바라봐봐. 그러면 변수가 t의 1차고 마이너스 x는 상수인 거야. 앞에 개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따라가는 거야. 이거는 따라가고 t 적분하는 거야. t 적분하면 2분의 1 t제곱
그리고 t제곱은 이제 변수가 t니까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분의 1 t 세제곱이지. 이해되지? 쓸 때는 이쪽부터 쓰는 거야. 3분의 1 t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xt 제곱에 더하기 x제곱 t에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 다빈이가 한번 해보자. 이거 적분 dy 끝났어? C까지 붙여야죠. 잘했습니다. 하나씩 할 수 있지만 이거 자체가 그냥 y에 대한 상수항이야. 한 방에 요놈 y입니다. 요놈 y. 이해했죠? 밑에 있는 문제들은 별 까다로운 게 아니라 좀 넘어갈게. 자, 필수 5번 갈게. 함수 fx는 뭐 dx 마이너스 뭐 dx. 그러니까 뭐 적분을 할 수 있는 식들이야 분명히. 뭐 얼마든지 그지? 각각을 적분하고 빼면 되는 거지. 했다고 치고 f0은 0이다. f-1을 구하라.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패턴과 비교해 보자. 앞에까지 지금까지 했던 문제들은 부정적분을 구하라지, 그지? 그냥 부정적분을 계산하는 거야. 식 써주고 나서. 근데 이제는 뭐야? 그 부정적분 앞에다가 함수 이름 달았죠? 이렇게 생긴 애가 이제부터 fx다. 근데 방금 해봤듯이 이거 적분하게 되면 열심히 적분하고 마지막에 뭐가 붙어야 돼? 이거 붙죠? 이게 뭔지 모르니까 부정적분인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주면 어떻게 되죠? 함수값 하나 줘버리면 얘가 구해지는 겁니다. 이제 뭐 집어넣고 여기서라면 구해질 거 아니야. F0을 넣었으면 대놓고 C가 여기란 말일 것이고 F1이 7 했어도 C는 구해집니다. 맞지? 그래서 이 함수값 하나 준 거는 적분상수를 구할 수 있는 힌트입니다. 마지막에 그럼 fx가 확정되고 이걸 물었으면 뭘 물어도 할 수 있는 거야. f 몇을 물어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맞죠? 지금부터 저 fx를 구할 것이고 적분하려고 하는 건데 피적분 함수를 살짝 보니까 이거 곱세우식이네. x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네. 그거 dx. 여기는 뭐야? 딱히 곱세우식 아닌데 전개를 해서 적분할 수 있죠. 근데 이거 나중에 빼야 되네 이거. 그러면 여기 x제곱 들어있지 않나? 여기도 있고 빼면 되니까 이거는 한번 결합하고 적분합시다. 인테그랄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뺀다. 이 뒤에 거를 뺄 건데 이런 식 적분은 전개하는 요령이 있다 그러면 x는 아껴둡니다. 아껴두고 여기를 전개해. 여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이지? 나오면서 바로 차수 하나 올리면 됩니다. x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2x 제곱 상수 1은 1x입니다. 이렇게 빼면 됩니다. 피적분 함수를 먼저 정리하고 나서 한 번에 적분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x제곱은 사라지고 남는 게 2x 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이네. 그것만 적분하겠다고. 따라서 fx는 3분의 2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1x 더하기 c입니다. 근데 c가 얼마라는 얘기야 지금? f0은 그냥 적분상수 c 찾는 준 거에 대놓고 이게 c야 사실은. 당 함수에서만큼은. 그래서 뒤에 0이야 그냥. 그래서 fx는 끝났어. 마지막에 이제 f-를 구하면 되죠. f-1은 대입해서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따라서 6분의 1로 통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플러스 6 해서 답은 마이너스 6분의 1 계산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도 보면 fx를 어떤 분수식 두 개를 적분을 각각 하고 더하래. 함수값 주고 또 함수값 찾는 거니까 그 fx 부정적분 하라는 소리거든. 적분함수 힌트 줬고 나머지도 찾아라.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분수식이라 적분을 못하는데 근데 분자식을 보니까 이거 인수분해 되면서 바로 약분되지 않나 이거?
x-2 곱하기 얘랑 똑같은 거 들어가잖아. 이거 이 정도면 암산 될 것 같아. 약분하면 x-2면 남지 않겠나? 여기도 약분하고 나면 x 플러스 2면 남지 않을까? 이 정도는 보이지? 그치? 그러면 요식 dx 더하기 요놈 dx인데 각각 할 수 있지만 비슷하잖아 식이. 결합해버려. 그래서 이것은 인테그랄 얘랑 더하기 이렇게 할 거니까 결국 남는 게 뭐야? 2x만 남았죠? 이해되지? 그래서 결국 얘는 x제곱이다. c를 붙일 거야. c를 붙일 건데 마이너스 1 넣어서 3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fx.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c인데 그것이 3이 나와야 됩니다. 아, c2구나. c2구나. 지우고 다시 쓰거나 뭐 이렇게 쓰시고 마지막 f2를 찾는 거니까 f2는 6이죠. 그래서 지금 저번 시간 속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는 아마 이 책의 가장 쉬운 부분 하는 거야. 가장 쉬운 부분. 정적분 앞부분도 되게 쉬워. 그냥 뭐 생각 없이 연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비슷하고 6번 갑니다. f'(x)를 2차식으로 정확히 주고 함수값 하나 주고 f 함수값 물었네. f' 가지고 f를 구할 수도 없잖아. f'의 식을 통해서 뭘 찾아야 되겠어? fx 식을 찾고 나서 대입하란 말이겠죠. 흐름은. 그치? 그럼 f' 가지고 f 찾으려면 뭐 해야 돼? 적분해야 될 거 아니야? 적분. 네? 자, fx를 찾는 식은 이거죠. 항상 함수는 그걸 도함수가 주어졌다고 하면 fx의 도함수인 f'x를 부정적분하게 되면 원함수가 나오는 겁니다. 식이. 따라서 인테그랄 도함수 3x 제곱 마이너스 4x의 dx 하겠다. 그러면 적분하게 되면 3 곱하기 3분의 1 그럼 1x 세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 그럼 2x 제곱 더하기 c겠죠. 맞지? 처음이니까 한번 쓴 건데 앞으로는 바로 갑니다. 바로란 말은 이 도함수를 보면 이거를 양변을 적분을 바로 해버려. 얘를 적분한 게 fx. 이거 보고 바로 적분해. 마음속으로 인테그랄 달고 적분한다고 생각해봐. 적분하면 그냥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될 거 아니야. 이거 없이. 그렇게 갈 수 있게 훈련해야겠지? 네. 그랬다가 이제 F1은 마이너스 1. F1은 1로 보니까 1 마이너스 2면 벌써 마이너스 1인데? 그럼 C 0이란 말이지 않나? C 0? 그지? F3 찾아라. F3은 27 마이너스 9, 28이다. 답은 9겠죠? 이제 도함수 주고 함수값 하나 준 거는 fx 준 거야 그냥. 도함수를 적분을 할 수 있고 C 붙을 건데 C를 알려주는 거나 다름없잖아. 그 fx 구해주고 나면 뭘 물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7번은 답을 가리고 잠깐 도전해봐. 필수 7번. 본인이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부터 기말고사 끝나고 이 책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공부한 게 여기서 티가 날 겁니다. 곡선 y는 fx 위유점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까지 읽으면 바로 여기까지가 한 방에 뭐죠? 그 생각을 해야 돼. 그지? 많이 본 문구 아니냐? fx 위의 점
x,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 프라임 x겠죠? 이거는 미분계수가 아니고 도함수로 읽어야 돼. x, 잖아. 그치? 따라서 도함수식을 이렇게 돌려준 거야. 얼마나 안타깝냐,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들었으면. 얘는 졸라 잘 풀 건데 프라임을 대놓고 주니까 풀었어. f 프라임을 이렇게 살짝 돌려줬더니 못 알아들었어. 아쉽잖아. 알아들어야겠지? 그 다음에 똑같아 문제가. 그리고 0,1을 지나가는 이라는 말은 fx가 0,1을 지나가니까 그 말은 fx 그래프에 0,1이 있다는 말일 것이고 f0이 2라는 말을 돌려준 겁니다. 여기처럼 함수값 주는 거를 이렇게 살짝 돌려준 거야. f0이라는 말로. 하필 f0이니까 적분 상수겠죠. 그래서 도함수를 통해서 바로 적분을 들어가. 그럼 fx는 6x제곱 적분하면 6 곱하기 3분의 2x 세제곱 마이너스 10 곱하기 2분의 5x제곱에 더하기 c인데 c가 2라는 말이죠. f0이. 자, fx를 찾는 거니까 답이 나왔어 그냥. 뭐 331번도 잠깐 해봐 그럼. 제이미 추워? 이렇게 올렸어. 나 시작 못한 사람만 적분하라고 그랬는데 fx 미분을 해서 얘가 나왔대. 실제로는 적분을 해야 되겠지만 이 fx dx를 물었지만 내가 계산에 나온 요 9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어떤 식인 거야 이거는? fx를 미분하식이니까 f 프라임 x로 이해를 하고 풀면 되겠죠? f 프라임 x 준 거야 그러니까. 그지? 대충 알아들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걸 적분해가지고 fx 찾아야 돼. fx 찾으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에 더하기 c는 저 f0이니까 2로 준 거고. 근데 막상 문제는 fx 또 적분하는 거네. 또 적분하게 되면 얘는 인테그랄 fx dx는 4분의 3의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x 제곱에 더하기 2x에 더하기 c까지 써야지. 잠깐 쉬었다가 할 테니까 쉬는 시간에. 자, 필수형 8번은 별표를 좀 짓게. 우리가 처음 보는 유형이겠지 당연히. 다 처음 보지만 이 유형은 많이 나오고 이 부적분과 더불어 정적분에서도 많이 나오고 활용도가 매우 높아. 그래서 잘 알아놔야 되는데 이 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라지 fx는 xfx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이 뒤에 오는 이 x에 관한 식은 항상 그때그때 뭐 좀 다르겠지. 다르게 줄 텐데 중요한 거는 얘는 등식이야. 등식 같다. 그리고 그 등식에 이 스몰 fx와 라지 fx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지. 여기 제목 한번 봐봐. 이 유형 함수와 그 부정적분의 관계식이 주어질 때라고 써있지. 어떤 함수와 그 부정적분. 여기 같으면은 다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x니까
이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테그랄 fx dx가 라지 fx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라지 f를 미분해서 라지 f 프라임 x가 스몰 fx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라는 저 말을, 그지? 그러면 즉 이 관계식에서 여기서 말하는 함수는 뭐고 그 부정적분은 뭘까? 이 등식에서는 함수를 뭘로 읽어야 돼? 이 등식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 함수는 뭐야? 스몰 f인 겁니다. 그 부정적분, 그게 라지 f인 거야.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만약 어떤 식의 fx가 xfx 뭐 마이너스 x 제곱 써있다고 치자. 이럴 때는 라지 f는 없지만 이게 함수고 이것이 그 부정적분이야. 적분이야. 이게 적분. 이해돼? 쉽게 말해서 하나의 등식에 미분적분 관계에 있는 두 함수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을 때라는 소리야. 이거는 무관한 fg가 아니고 미분 관계, 미분적분 관계에 있는 두 함수가 동시에 포함된 등식이란 소리야. 알겠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식을 보게 되면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뭐냐? 양변을 dx합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소리야. 그건 학습이란 소리입니다. 언제 한다? 양변에 어떤 함수와 그 부정적분 관계에 있는 미분적분 관계에 있는 두 함수가 동시에 포함된 관계식이 있으면 양변을 미분한다. 알겠죠? 자, 미분을 할 때 너네가 이제 많이들 오해하는 게 있어가지고 연습할게. 일단 전제 조건으로서 라지 fx를 미분한 것을 스몰 fx라는 가정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어떤 문제는 라지 fx가 인테그랄 gx dx입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라지 fx가 꼭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는 의미를 갖는 건 아니. 항상 문제마다 정의해줘야 돼. 근데 지금 같은 문제 보면은 라지 fx가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이다 뭐 이렇게 써줬어. 다 보면 그게 안 써있을 때는 내가 문제 풀면서 스몰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로 내가 스스로 이름을 짓고 한 거야. 알겠죠? 한다. dx ddx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스몰 fx를 이렇게 할게. 이 말은 지금 이것은 x에 대해 미분했다는 소리야. dx 뭐로 나오죠? f 프라임에서 나오죠. 다시 여기다 이제 점 찍은 거는 x에 대해서 미분했다 그 말이야. 이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소리야. 도함수. 자, 그러면 f3을 미분하면 뭐 나올 것 같아? 본인의 미분 실력의 명예를 걸고 대답해야 돼. 다들 스스로. f'3 한 사람 틀린 거야. f3은 어떤 함수 입장에서 3,f3이라는 그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야. 변수가 아니고 그 상수값이야. f'x라는 도함수에다가 3을 집어넣은 거니까 도함수의 함수값이야. 이거는. 잠깐만. 잘 말했다. 지금 헷갈려. 잠깐 순간적으로 착각했는데 f3은 함수값이야. f3은 이 3,f3이라는 요 점의 함수값이라고. 함수값은 변수가 아니고 상수야. 상수 미분은 당연히 0입니다. 알았죠? 프라임 찍으면 다 되는 줄 알아. 막 이러면 되는 줄 알아. 이런 애도 있고 f x 플러스 x 제곱 더하기 2x를 미분이라고 했더니 f 프라임 x 제곱 더하기 2x입니다. 그렇죠? 안에 있는 거 성미분 곱해야 돼요. 곱하기 2x 플러스 2 같은 거 들어가야 돼. 막 점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ft를 미분하면 뭐 나올까?
여기 전부 다 이 미분은 다 dx란 말이야. x를 변수로 보고 얘를 미분하는 소리야. x 입장에서는 t에 관한 식은 전부 다 상수야. 0이야. ft를 이게 ft가 있으면 얘를 dt를 하게 되면 얘는 f't입니다. ft를 t를 변수로 보고 미분하게 되면 f't가 맞지만 x를 변수로 보고 x에 대해 미분하게 되면 0이야. t에 관한 식은 아무리 차수가 t의 차수 높아도 x에 대해서 0차야. 상수.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간다. x 라지 fx 이 곱을 곱한 다음에 미분했어. 뭐 나올까? 근데 이 정도는 기억하죠? fx 곱하기 gx를 미분한 결과는 뭐였죠? 민재. F 프라임 X 미분하고 GX gx 그냥 쓰고 더하기 FX g 프라임 x 위입니다. 미분하고 그냥 쓰고 미분하고 왼쪽 미분 오른쪽 그대로 더하기 왼쪽 그대로 오른쪽 미분 프라임이 여기 한 붙고 여기 한 붙고 뭐 이 정도 체크할 거야. 그러니까 곱의 미분 쓸 거니까 왼쪽 미분 1 오른쪽 그대로 더하기 왼쪽 그대로 오른쪽 미분한 게 스몰 fx라는 소리야 지금. 비슷하게 xfx를 미분하라 그러면 이것도 미분하면 1 곱하기 오른쪽 그대로 더하기 왼쪽 그대로 곱하기 오른쪽 더함수 미분 이거요. 자 퀴즈 xf3 요거 미분해봐. 곱의 미분을 써볼까? 이게 지금 여기에 x가 없죠? f3에는 x가 없고 상수잖아. 사실은 상수. 가장 바람직한 거는 얘가 몇 x야 그냥 f3x란 소리야. 이걸 미분하게 되면 뭐 이를테면 7x 미분은 7이잖아. f3x 미분하면 그냥 f3인 거야. 개수 x의 개수.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근데 이거를 혹시 곱의 비분을 써볼까? 곱의 비분을 쓸 수 없다가 아니고 써도 되는 거야 사실. 이게 꼭 x가 있어야만 x의 함수인가? 얘는 x에 대해 상수함수야. 굳이 말하면 곱의 비분 써도 돼. 자 그러면 얘 미분하면 1이죠. 얘 미분하면 얼마죠? 정은아 이거 미분하면 얼마야? 정은이 0 더하기 x 그대로 f 잠깐 뭐하냐? 다시 x를 미분해서 1 쓰고 f3 그냥 쓰시고 더하기 x를 그냥 쓰시고 f3을 미분하니까 여기였죠? 사라져서 f3이잖아. 답 안 달라. 같아. 못하는 게 아니고 굳이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알겠죠? 일단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래서 이 식을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해 봤더니 라지 fx는 스몰 fx가 되고 여기 xfx 부분은 곱의 비율 쓴다고. 그럼 1 곱하기 fx 더하기 x 곱하기 f 프라임 x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x가 성립을 한다. 좌변은 라지 f, 스몰 f가 돼서 고만고만해. 우변을 봐봐. 이 곱의 비율 썼기 때문에 분명히 복잡해졌습니다. 더 복잡해졌지만 전체적으로는 더 간단해진 거야. 이거는 이렇게 사라지는 게 생겨.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야. 출제자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남는 부분만 보면 되는데 이쪽은 좌변 0이거든. 그래서 xfx만 남겨볼게. xf 프라임 x 넘기면은 6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양변을 x로 나눠가지고 프라임 x를 구할 수 있겠죠. 6x 마이너스 2 이렇게 도함수가 구해진 거네 결과적으로. 그치? 지금까지 풀었던 필수 예제 쭉 다시 문제 읽어봐. 맨 처음에는
그냥 적분 하나야. 부정 적분 하나. 필수 4번. 그러니까 적분을 했는데 뒤에 C가 붙어. C가 붙고 그냥 그대로 뒀잖아. 그러다가 필수 5번에서는 F0이 얼마 더 줘가지고 상수 구했잖아. 거기까지 했지? 그러다가 6번에서는 F'X를 돌려줬잖아. 지금 도함수로 아니 숨겨주기도 했잖아. 도함수 주고 적분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뭔가 복잡한 식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도함수를 돌려준 거야. 도함수를 알려주고 나서 함수값 주고 원래 함수 물은 거니까 또 적분하라는 소리야. 이 식을 가지고 적분해서 fx 구하라는 소리야. 바로 적분. fx는 fx의 도함수인 f'x를 부정적분하는 소리잖아. 적분하면은 6 곱하기 2분의 1 3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c인데 f0이 1이니까 c는 그냥 1 달면 되겠죠? 이게 fx고 끝났죠. 그럼 물어본 게 fx니까. 됐지? 네. 그럼 말이야. 그 다음에 자 함수의 그 다음에 문제 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다. 뭐라고? fx는 연속함수래. f가 연속함수래. 그리고 f'x를 줬는데 또 f2를 주고 f-를 줬네. 그러니까 위에 일단 보이는 8번하고 비교하게 되면 8번은 이런 식을 통해서 결국 f'x를 준 거 아니야. 어쨌든 여기서는 여기도 도함수를 준 건 맞아. 도함수니까 도함수 주고 점 하나 주고 그래서 c 찾고 fx 구하라. 여기도 도함수 주고 점 하나 주고 함수 찾고 뭐 대입하라. 비슷해. 다만 차이는 이런 함수들은 도함수가 그냥 한 줄로 써 있잖아. 범위 구분 없이. 얘는 도함수가 범위를 나눠서 정의된 함수죠. 그 차이야. 그러니까 범위를 나누어서 정의한 도함수를 갖는 그러한 fx는 어떻게 적분할 것인가지. 단순해. 범위별로 적분하면 됩니다. 범위별로. 그래서 제가 적분합니다. fx는 자 위의 식은 x가 1보다 클 때, 식 아래의 거는 x가 작다 1보다 할 때. 자 그럼 4x 적분해볼까? 인테그랄 4x dx 해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게 f'이라고 생각해봐. 이게 그럼 f가 뭐야? 얘 적분할 거니까 2x제곱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만 나오겠어? c를 붙여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1보 작을 때는 이게 f'이니까 3x제곱 적분하게 되면 x세제곱 나오겠지? 얘만 나오겠어? c가 나오겠죠. 근데 이 c와 이 c는 다 같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쓴 다 같은 게 아니고 적분상수는 이 각각의 식에 나온 적분상수는 구분해야 돼.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 보통 C1, C2 이렇게 구분합니다. 아니면 하나는 C, 하나는 C' 하기도 합니다. 이건 취향 차이야. 어쨌든 똑같이 쓰면 안 돼. 서술형인데 똑같이 C, C 쓰면 무조건 틀려. 같은 걸로 이해할 건데 채점할 사람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챙겨야 되는 거는 문제를 다시 읽어봐. 문제를. 우리 이 적분에서 fx 찾긴 했는데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의 함수라는 저 말을 어떻게 써야 돼? 이 fx가 범위가 나뉘어서 정해진 함수란 얘기잖아. 도함수가 범위가 나뉘었기 때문에 원래 함수도 범위가 나뉘었을 거다. 근데 이 함수가 모든 실수 연속이다. 2차 함수, 3차 함수 각각은 연속 함수니까 범위가 나뉘는 곳 1에서 연속이라는 소리야 f가. 그치? 따라서 x는 1에서 연속 조건 있겠죠. f가 1에서 연속이다. 그럼 1에서의 우극한 1에서 f의 좌극한 같아야 됩니다. 그치? 1에서 우극한부터 올렸으면은 우극한은 여기다 잃는 거야. 일러서 2 더하기 C1 아래식에다 잃으면은 그것이 1 더하기 C2 이렇게 나오죠.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의 함수라는 말에는 마지막에 적분을 각각 한 다음에 1에서 연속 조건 한번 쓰라는 소리야. 그 말은
결국 이 위에 있는 C1과 C2와의 관계식이 하나 숨어 있다는 소리거든 이게. 그럼 C1이 나오든 C2가 나오든 하나 나오면 끝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F2가 5라고 했죠? F2 적분한 상태에서 F2는 위에 식에 넣겠네 2를. 그래서 F2는 8 더하기 C1이고 그것이 5야. 그래서 C1은 마이너스 3이겠죠. C1이 마이너스 3이라고 치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C2가 마이너스 2겠네. 맞죠? C2가 나왔으면은 저 답이야 뭐 금방 찾는 거야. 질문은 F-2니까 마이너스면 일본 작을 때 식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넣어봐. 마이너스 8 더하기 C2거든. C2는 마이너스 2거든. 답은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 연속 조건을 먼저 설명하려고 지금 얘부터 풀었는데 이 문제를 풀는 가장 이제 이상적인 순서는 적분을 각각 한 상태에서 연속 조건을 먼저 쓰지 말고 이걸 먼저 써. 이거 F2는 5를 쓰게 되면은 이쪽에서 C1이 그냥 구해져. 그냥 구해져. 그래서 얘 마이너스 3이구나. 그 다음 연속 조건 써봐. 그럼 여기다가 이제 1을 넣어.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야. 1을 넣으니까 이것이 1 더하기 C2야. C2는 마이너스 2구나. 얘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해돼? 하나를 저기 찾고 연속 조건 쓰게 되면 바로 그냥 나머지 하나 또 구해진다는 소리야. 범위가 나뉘어서 정해진 함수를 적분할 때 범위별로 적분하고 적분함수 따로따로 붙여라. 원함수가 연속 조건이 붙었다면은 연속이란 말이 붙었다면 연속 조건을 빠뜨리지 마라. 저기 333 하나 해라. 333 333 334 두 문제는 지금 해. 아무리 급해도 주요 문제들은 연속 좀 하고 가자. 답은 칠판에 써놨습니다. 네모네모.
잘했겠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10번. fx는 뭔가를 적고다가 정확히 식이 나왔습니다. 열심히 전개해서 전개하려고 했더니 이거 곱셈공식이다. 이거 저 인테그랄 x 세제곱 마이너스 27이구나. 요거를 dx 하래. 적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은 적분을 바로 써놓을 수도 있지만 구하라고 하는 거 슬쩍 봤을 때 이거부터 정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정리해보자. h 0으로 할 때 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h 많이 본식이죠. 역시 이것도 5초 안에 정리가 안 되면 공부가 게을렀던 겁니다. 시험 볼 때 이걸 정리를 못했다. 5초 넘어갔다. 똑바로 준비 안 된 거야. 만약에 내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시험 보는데 이거를 정리한 5초가 더 걸린다. 시험 전날에. 나는 그 학원 안 보내. 우리 아직 시험 전날 아니니까 아직 괜찮은데 시험 전날에. 그래서 복습한다. F'A의 정의 H 0으로 할 때 버전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죠. 잘 외우고 있죠? 그럼 여기서 FA 플러스 PH 마이너스 FA 나누기 H라고 돼 있다고 쳐봐. 똑같은데 이 H 앞에 개수만 P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 잠깐 쓸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PH 마이너스 FA인데 여기가 PH니까 여기를 P를 곱해줘야 돼. 그럼 여기다 P를 곱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이 부분이 뭐야? 이 부분 F'A입니다. 그러니까 P 곱하기 F'A이야 이거. P 곱하기 F'A. 이 P가 뭔가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는 느낌처럼 연산하면 돼. H 개수가 곱해집니다. 비슷하게 해도 여기 두 개짜리잖아. 여기 두 개짜리 하나짜리고, 그치? 그러면은 이제 모양 만들기 가려면 F A 플러스 PH 마이너스 FA 이 중간에다가 마이너스 FA 플러스 FA 껴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짜리 함수값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분자 쪽에서 마이너스 묶어줘야 돼. 묶어주면 F A 플러스 QH가 들어가겠고 남아있는 게 FA입니다. 플러스 FA. 마이너스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FA로 들어가야 돼.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면 뭔가 방금 했던 요 식의 모양이 스쳐갑니다. 지금 여기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세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를 쪼갤 거야. 쪼개서 이렇게 H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봐봐. H 0으로 보내면 이게 뭐가 되죠? 그게 얘잖아. 지금 정확히 똑같은 모양 아니야? 이 부분은 P 곱하기 F'A라고. 이 부분은 H분의 FA 플러스 QH. 이 부분은 그냥 Q잖아. Q 나갈 거니까 Q 곱하기 F'A 아니야? 맞지? 이 가운데 마이너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P 마이너스 Q 곱하기 F'A다. 이거죠? 학교에서 지금 미분이 들어간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미분이 들어갔다면 분명히 첫 시간에 이걸 했을 거야. 이 내용을 첫 시간에 들어가자마자. 아니면 곧 들어갈 거니까. 학교에서는 이거를 공식화 시켜서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진 않아. 나올 때마다 이거 저거 하는 거를 보인단 말이야. 교과서에서. 지금 시험 때는 이렇게 풀어야죠. 공식으로. H의 개수 P 마이너스 Q 곱하기 F'A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5초가 더 걸렸다고 그러면 공부를 안 한 거지. H 개수가 1, 개수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 그것의 F'이다. 물어본 것은 이 F'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문제에서 준 식이 뭐야? fx의 식을 줬죠? 적분할까? 적분했다가 뭐 할 건데?
족분에서 fx 구했다. 그다음 뭐 할 건데? 또 미분할 거잖아. 그러니까 뻘짓이고 바로 이걸 미분 들어가죠. 미분한 프라임 x가 될 것이고 얘를 미분했다는 얘기가 앞에다가 dx 붙인 거야. 그러니까 적분 미분 사라지잖아. 미분으로 끝났죠. 피적분한 건 튀어나오잖아. 그래서 f 프라임 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7이 된다. 그래서 f 프라임 2를 구하면 8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9다, 그치?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9가 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38이다. 항상 뭔가 미분계수로 바뀌는 문제라면 얘를 먼저 정리하고 문제를 풀려고 시도해라. 그래야 뭘 구하는지를 알고 하지. 필요한 걸 딱딱 필요할 만큼 하고. 이거 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h를 이용한 정의만 썼지만 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 이것도 f 프라임 ai 대놓고 이건 줬다, 그지? x1 x1이니까 여기를 인수분해해서 x-1과 x 플러스 1 부분으로 좀 바꾸면 되지 않나? 여기 부분이 f 프라임 1이죠. 그 다음 여기는 1이 들어갈 거니까 분모에 2가 생겨 있잖아. 2분의 1. f 프라임 1이 필요하니까 저거 미분하는 거야. 얘를 미분하자마자 이 속함수가 나오죠. 얘가 f 프라임이야. 그치? 그 다음 학생들이 또 문제 이제 참고서 풀다가 11번쯤에서 또 한번 고비가 옵니다. 미분에서 좀 놀다가 적분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할만하다가 여기 살짝 고비가 와. 미분을 게을리한 사람은 함수 fx에 대해서 도함수를 주겠대. 도함수. 그럼 fx를 물어볼 텐데 fx의 극대값이 9일 때 극소값을 구하라네. 갑자기 극점 얘기야. 극값. 그러면 f 프라임이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는 fx는 몇 차인 거야? fx 분명히 3차겠죠? 3차인데 극대 극소가 뭐 어쩌고 하면 이건 극점 두 개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나? 그러면 3차함수 fx의 극값 찾는 절차를 한번 떠올려봐. fx씩 있다고 치면 그러므로 뭐 해야 돼? 극점의 x값을 찾아야 되니까 f 프라임 x 능력을 풀지 않나? 그렇잖아. 우리한테 일단 필요한 건 f 프라임 x인데 대놓고 준 겁니다. 맞지? 따라서 나는 f 프라임 x 능력을 풀 거다. 따라서 인수분해부터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야. 는 0. 풀었더니 x의 값이 마이너스 3과 1입니다. 따라서 fx라는 3차 함수에 뭐가 마이너스 3과 1이야? 극점의 x좌표겠죠? 극점의 x좌표. 그리고 f'의 2차 개수가 양수라는 말은 fx의 3차 개수도 양수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 3차 함수 fx의 개형 자체는 이렇게 된 개형이겠지. 그지? 뭐 증간표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1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극대값, f의 극대값은 요점의 함수값 얘기잖아. 여기가 9다. 극소값, 여기 함수값 구하라 이거네. 그러니까 극대값이 9라는 말은 f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은 함수값인 f-3이 9일 때 극소값인 1의 함수값 f1이 얼마냐? 라고 물은 거네 그냥. 괜찮아?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다니까? 도함수 주고 함수값 주고 함수값 찾아라야. 촉분하고 상수 구하고 대입해라. 그 과정에서 뭔가 그 f 프라임 x 능력의 두 근이 극점에서 잡혀고 3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같은 게 조금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도함수를 적분해서 fx의 식을 찾으면 3분의 1 x제곱에 더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c가 되더라. 자, 근데 f마3을 구해야 됩니다. f마3은 마이너스 9 더하기 9 플러스 9 플러스 c네. 그것이 9가 나올 때 c는 0이다 그럼. c는 0.
그 C는 사라진 거고 F1을 찾으면은 F1은 여기까지가 3분의 4에서 아니 3분의 1에서 2를 뺐다고 보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5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렇게 찍고 자 38번 하나 더 해보자 그럼 38번 해가 지금 그거 하면 이제 유형 문제 하나 남아.
자, 그 다음 거 볼게. 38번 답 나온 사람 손 해봐. 답은 마이너스 3인데. 38번 답 나왔다. 내려라. 야, 생각보다 별로 없네? 보자. fx는 이런 이차함수래. k 음수, 윗돌이겠죠? 극대값이 얼마, 극소값이 얼마일 때 상수의 값을 구하라. f'x 능력의 해가 일단 뿔마 2야. 마이너스랑 2. 그지? 이제 fx를 미분해서 해 나왔지? 그럼 얘를 적분하면 f가 나올 텐데 최고차 계수가 음수잖아. 그럼 얘를 적분해서 내가 f를 만들더라도 그것에 3차 계수는 정확히는 뭐 3분의 k가 붙겠죠.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게 프라임의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 3차 함수의 최고차 계수도 음수일 수밖에 없어. 맞지? 그러니까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인데 극점 2개 그냥 이렇게 그리자고 했잖아. 맞지? 이게 f의 개형이고 극점의 x좌표 마이너스 2와 2 이렇게 있다는 소리야. 이 상태에서 극대값 여기 있잖아. 극대값 얘가 20이다. 그리고 극소값 여기 있네. 이거 마이너스 10이다. 그죠? 그러한 k 찾아라니까 f-2가 마이너스 10이고 f2는 20이다로 끝난 거 아니야? 그지? 적분합시다. 적분해서 fx가 k는 그냥 묶고 할게. k 묶고 여기를 전개하면 적분하게 되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c가 되겠죠? 그럼 f-2는 마이너스 2든 거니까 k 곱하기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8 더하기 c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0인데 이걸 정리를 좀 하게 되면 이게 3분의 24란 말이야. 더하면 3분의 16이야. 그래서 3분의 16 곱하기 k 더하기 c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0이고 f2는 2를 집어넣으면 k 곱하기 3분의 8 더하기 빼기 8 더하기 c입니다. 여기는 3분의 8에서 3분의 24 뺀 거니까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3분의 16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6 k 더하기 c겠죠. 그것이 20이라는 소리입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연방 푸는 거야. 자, 위에서 아래 빼면 3분의 32k가 나와. 빼주면 마이너스 32네.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3이겠다. 그치? k 마삼을 넣고 그럼 k 구하는 거였네. 답이네 그럼. 그치? k와 c에 관한 식인데 함수값 두 개를 줬기 때문에 대입하고 연방 열심히 푸는 거였다고. 자, 12번. 필수 12번을 보시고 그럼 거기 보다 보면은 바로 위에 필기돼 있죠. 어디 참고라 써 있지? 몇 쪽 참고 써 있어? 안 써 있어? 써 있지? 오씨. 169쪽에 64쪽 참고 써 있다 그래봐. 쌤 에어컨이 안 꺼져요. 써놔 그럼 64쪽 참고라고. 64쪽 가서 빨리 공부해. 64쪽에는 써 있지 않을까? 어디 참고하라고? 거기는 몇 쪽 참고 써 있지? 써 있지 않아? 이상하다. 내가 할 때마다 이걸 다 시켰는데. 오케이. 그럼 거기 가서 문제 보게 되면 거기 미분 쪽에도 얘랑 비슷한 관계식이 써 있죠?
fx 플러스 y랑 뭐 fx랑 fy랑 섞여 있는 어떤 식이 써 있을 거야 분명히 문제마다. 그지? 그리고 거기서는 f 프라임 값 하나 주고 물어보는 게 또 f 프라임이야. 이런 거. f 프라임 0이 얼마일 때 f 프라임 3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 그게 이제 중간고사 시험법에서 나오는 문제야. 이번 시험에서. 이렇게 함수 방정식을 주고 나서 미분계수 알려주고 미분계수 물어보는 게 전형적인 미분 문제고, 미분계수 주고 함수값 물어보는 게 적분 문제야. 알겠죠? 그럼 미분 쪽에서는 어떻게 풀었냐면 미분계수 주고 미분계수 푸는 문제들은 다 미분계수 정의로 푸는 거야. h를 이용한 정의. 요거. 그치? 여기 적분 파트는 어떻게 하냐면 f 프라임 아니지 f2를 구하는 절차가 이 함수 방정식에서 f 프라임 x 즉 도함수의 식을 구하고 도함수를 적분합니다. 적분해서 fx를 구하고 함수 구해서 대입하는 거야 저거는. 그치? 그럼 도함수를 가지고 적분을 하는 와중에 적분상수 필요하겠지? 적분상수 힌트는 얘는 아니야. 함수값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함수 방정식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떠올려야 되는데, 이 f'x는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정의를 써야 됩니다. h를 이용한 정의. 그리고 적분상수를 구하는 방법은 수분 조건이 있습니다. 수분 조건은 보통 요 모든 실수 x, y를 대입했을 때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니까 보통 x에 0, y에 0을 동시에 넣어봅니다. 그때 함수값 하나가 수분 조건으로 튀어나와. 이 문제 같으면은 여기다 0, 0 넣어봐. f0 이죠? 여기도 0, 0 쓰면 f0 더하기 f0이죠? 플러스 0 빼기 2니까 이거 하나 사라지고 요게 0이라는 소리야. 여기 0. 그럼 f0이 2라는 말이죠. 수분 조건 하나가 f0이야. 이걸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학습이야. 학습. 누가 더 연습을 많이 해서 기억을 잘 하느냐야. 그 말은 학습하면 다 되는 겁니다. 내가 못한다? 학습 양이 부족한 거고 노력이 부족한 거야. 기본 탓, 머리 탓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미분계에서 정의를 쓸 겁니다. 도함수 정의. f 프라임 x의 정의를 h를 이용한 정의를 쓸 거야. 그럼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뭐? f 도함수야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거죠? 그럼 이제 보통 책에서는 이제 h가 0으로 갈 때 h분 해가지고 여기 fx 플러스 h 요 자리에다가 요거 써가지고 대입하기를 바랍니다. 보통. 그러니까 fx 플러스 y, fx 플러스 h를 구해야 되니까 x를 그냥 두고 요 y 대신에 h 넣으면 돼. y 대신에 h, y 대신에 h 다 그대로 두고 그렇게 써보면 fx 플러스 h라는 놈은 우변의 식과 똑같은 거니까 fx 플러스 f y 대신에 h 플러스 x h 이렇게 쓰겠죠? 여기서 이 마이너스 fx를 많이 빠뜨린단 말이야. 저 살려야 돼. 여기 지워지죠 이렇게. 요거만 나는 거구만. 알았나? 근데 이걸 여러 번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 항상 얘가 사라지게 돼 있거든 웬만하면. 그래서 이 분자에 있는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요걸 통째로 찾아버려. 이거를 통째로 밑에 해볼게. 이게 어디냐면 주어진 함수 방정식 여기에서 함수 방정식에서 요 fx가 여기로 딱 넘어가봐. 읽어봐. fx 플러스 y 마이너스 fx지? 그렇지 않나? fx 플러스 y 마이너스 fx잖아. 그러니까 요 y 자리에 h만 쓰고 넣으면 되거든. h 여기 이렇게 h 대입고 넘어간 거잖아. 여기도 이렇게 h 넣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써야 될 건 얘만 쓰면 되는 거야. 얘만 보여?
얘가 넘어가는 식이 필요한 거니까 넘어가고 얘만 쓰자고. y 대신 h 넣어가지고. 그래서 fy 플러스 x h 마이너스 이렇게 쓰자는 겁니다. 썼다가 지우면 한 번 더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정리 한번 해가지고. 이걸 안 쓰고 바로 갈 수 있게 연습하면 좋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아직은 좀 불편하지. 이때 미분에서 했던 그 가락이 있으면은 여기를 항마다 봐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봐봐. 얘는 뭐가 안 돼. 얘는 뭐가 안 되는데 가운데에 뭐가 되죠. 약분되잖아. 얘는 x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분의 f 잠깐만. 이게 y 가지고 fh지? 미안해. 여기 또 h다. 얘네. fh 마이너스 2는 살아있고 x 빠진 거지? x가 리미트 안에 걸려있다고 아직은 생각합시다. 아직은. 근데 리미트를 풀어도 이 x는 h랑 무관하기 때문에 밖으로 그냥 x로 빠져나갑니다. 그지? 자, 문제 다시 읽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 확인해봐. 이거 안 썼죠? 미분 파트에서 얘랑 비슷한 문제 아까 64쪽에 거기 찾아보게 되면 거기서 이런 조건 주게 되면 미분계에서 정의를 씁니다. 방금 저식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f 프라임 0을 써가지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0 더하기 h 마이너스 f0 이걸 쓸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방금 한 것처럼 f0 더하기 h 마이너스 f0을 여기서 보는 거야. 넘긴 상태에서 그럼 x에 0, y, h 든 거야. f0 더하기 h 마이너스 f0 이거잖아. 여기 세 개짜리 여기다만 0h 두면 돼. x에 0, y, h x에 0, y, h 듣고 쓰면 돼.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서 f, h 그 다음에 0 곱하기 h 사라지고 마이너스가 사라져. 요것이 1이란 말이잖아. f'0은 1이니까 이 극한식이 1이란 말이거든. 여기 있죠? 얘가 1이야 1. 얘가 1.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x 플러스 1이라는 소리지. 뭐가? f'x가. 그래서 적분해서 fx 찾으면 2분의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가 되겠죠. 근데 c는 f0 찾아놨으니까 여기에 2가 될 것이고 f2를 불었으면 이제 답은 뭐 그냥 나와. 이제 2 더하기 2 더하기가 나와서 6이죠. 그게 답은.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절차입니다. 여기 이거 니네가 이 문제만 보고 도함수 정의 h를 이용한 정의와 미분계수 정의 h를 이용한 정의를 쓰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냐고. 지금 나중에 들어야 돼. 그게 안 되면 못 풀어. 안 되면. 지금 선생님은 여기서 f'0의 모양을 직접 만들어서 봤잖아? 그치? 이것도 조금 연습을 하게 되면 이거 안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식을 쳐다봐봐. 우리 수문 조건 중에서 뭐였어? 아까 f0이었죠. f0이니까 요 2가 f0인 거지? 여기 써있던 그 2가 f0인 거잖아. 다시 쳐다봐. 이게 뭐죠? h 0 갈 때 h분의 fh 빼기 f0. 이 자리가 0 더하기 h로 보면 되죠. 0 더하기 h. 이게 딱 f'0의 정의야 이거. 잘 보면. 그렇게 확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능력되면. 그래서 얘가 f'0이구나. 1이구나. 그 뒤는 마무리 똑같고. 그래서 집에서 요식을 항상 넘기고 한번 새로 쓰고 하든가 해봐. 여기는 연습 좀만 더 할게. 몇 번으로 할까? 340번 해볼게. 이번에 넘기고 식을 한번 쓸까? 자, f x 플러스 y 마이너스 fx가 fy 플러스 2xy다. 이렇게 한번 쓸게. 나중에는 니네가 스스로 넘기고 나서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딱 쓰고 너도 마이너스 쓰고 는 쓰고 하면 돼. 사실은
아 이게 넘어가면 이게 마이너스 속이 느리잖아. 알아듣죠? 똑같은 말이잖아. 얘랑 요령이라고 부른 게 굳이 말하면 한 번 더 안 쓰는. 했다고 치고 함수 방정식 주고 나서 미분계수 주고 함수값 물었다. 아 도함수 정의 써서 도함수 구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따라서 f 프라임 x의 정의를 갑니다. 자,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다. 그 다음에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여기서 방금 한 것처럼 한 번에 가자고. 한 번에 그대로 비교해봐. x 플러스 h 요 y가 h여야 됩니다. fx 똑같죠. 그러니까 x는 건들지 말고 y에다가만 h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y만 h 넣으면 돼. 여기만. 그리고 나는 여기 우변을 적을 거를 분자에다가 여기다가 나는 f h 마이너스 2 아니 플러스 2xh를 적겠다는 소리지? 그지? 그리고 나서 이 식에서 정리가 될 만한 부분은 밖으로 빼버리라고. 여기 2x 빠지잖아. 여기까지가 리미트 h가 0 갈 때 h분의 fh 플러스 2x 될 거란 소리야. 쭉 따라가면 그게 도함수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소무 조건 찾아야 돼. 소무 조건. 여기서 이걸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어 사실은. 처음에 한 게 가장 기본 알려준 거고 점점 빨라지고 점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방법으로 갈 건데 잘 따라와봐. 그러면 여기서 미분계수 모양이 나올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소무 조건 찾아야 돼. x에 0, y 0을 넣어. 0, 0, 0, 0 넣으면은 f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0이다. 하나 사라지고 나면 f0이 0이란 말이야 이거는. 그렇죠? 미분계수 정의 나오려면 f' 1이 나오려면 1? f' 1? 잠깐만. 플러스 h가 없잖아. 바로 안 나오네. 잠깐만. 그러면 미분계 정의 써볼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 플러스 h니까 여기다가 1h 넣은 거잖아. 1h x에다가도 1을 넣어야 돼. 저기다 1을. 그럼 우변에 있는 게 fh 더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h야. 이렇게. 그죠? 따라서 여기까지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분리해서 이 뒤에가 2로 빠지죠. 여기까지가 바로 f 프라임 1 적은 겁니다. 그 값은 3 준 겁니다. 얘가 3. 그래서 이 값이 얼마다? 얘가 1인 걸 발견했죠. 얘가 1인 걸 발견했죠. 그래서 2x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똑같아. 도함수 준 거니까 적분해서 fx 찾으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가 되는데 c가 얼마냐 그러면 f0 0이니까 0이야. 그래서 f-를 구하면 다 끝났죠? 4-2니까 2가 된다. 4. 여기서 나름의 팁이 있다고 그러면 이쯤에서 이 값에 대해 잠깐 고민할게. 그러니까 이 극한값 계속 하다 도함수 정의 쓰게 되면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가고 계산이 아직 안 되는 게 하나 있거든. 그치? 그것을 미분계에서 정의를 써가지고 가져오잖아 사실은. 바꿔가지고. 그치? 근데 이 h가 0 갈 때 h분 fh라는 이 값이 0분의 0꼴 사실은? 0분의 0꼴? 그치? 어쨌든 간에 이 값이 일단 얘가 뭐 존재하긴 할까 안 할까? 이 값이 수렴할까 안 할까?
이 극한값이 있긴 하겠냐는 소리야 내 말은. 다시 봐봐. 2x에다가 얘를 더한 게 f 프라임 x거든. 이게 존재하지 않아 버리면 f 프라임 x가 없다는 얘기 아닌가? 내 말 이해돼? 이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 f 프라임 x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잖아. 그러니까 이 값은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야 너 존재하는 애인데 분명히 너 그럼 잠깐만 너 C해봐. 너 C해봐. 그러면 다시 한번 쓰게 되면 f 프라임 x가 이 C는 적부상수 C는 아니야. 잠깐만 헷갈리니까 이거를 뭐 K라고 할게. 알겠죠? f 프라임 x는 2x 플러스 K가 되는 거 아닌가? 2x 플러스 상수 K 여기서 얘를 써버려. f 프라임 2, 3이니까 이게 3 나오려면 K가 1이야. 맞죠? 이게 구해. 그 다음 넘어가면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의 안 쓰고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그냥 상수로 볼 수 있으면 되겠다는 소리야. 상수. 알았어? 되게 괜찮은 생각이야.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집에 가서 잘 연습하시고 숙제는 오늘 배운 부분에 대한 RPM이 다 풀려야 돼. 알겠죠? 그리고 말했듯이 우리 이번 모의고사만큼은 준비를 조금 하고 볼 거니까 숙제가 오늘은 모의고사 기출문 찾을 때 풀 거고 뭐 모의고사 대비 겸 내신 대비도 할 거니까 우리가 시험은 9월 목표 보잖아. 하지만 이 시험지는 작년 10월 건데 아마 11월 시험을 조금 일찍 먹을 거야.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대비까지 같이 될 거니까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거 풀어와야 돼. 다음 화요일 날 이거 설명도 할 겁니다. 검사도 할 거야.